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김형희 단장님이라고 트러스트 무용단 K-NET 무브먼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볼 거예요. 좀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형희이고요. 트러스트 무용단은 95년도 창단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K-NET 무브먼트라는 장애인 무용단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자녀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네. 들었고, 그리고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우리는 초등학교만 다닌 의사 무용가 통역가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이들을 좀 특별하게 그 당시에 좀 오래됐는데 자녀들이 네. 지금 다 컸죠. 네네네.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키우게 됐는지. 이 한국의 그 입시라든지 볼 때는 대학교를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계속 도와야 되고 뭔가 아이들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스케줄도 해야 된다는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좀 제가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하게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뭔가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 없을까라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가 첫 딸을 우선 시험 삼아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서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만 다녔습니다. 네. 자유롭고 창의적인 네. 교육을 시키고 싶었고. 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면의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꺼집어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뭔가 아이들이 개성 없어지고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입시 공부만 하다 보면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간에는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자녀들을 이제 3명 아이들을 이렇게 홈스쿨링 하면서 되게 스케줄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관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부모들은 던져줘요. 그럼 그 아이들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보겠다. 뭐 그러면서 좀 많은 시간을 두고 부모는 기다려 준 거예요. 당장 눈앞에 전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먼저 앞서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에서는 책임을 다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이 교육의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키워가던 아이들과 일반적으로 한국 아이들은 좀 입시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생각의 체계라든지 많은 부분이 달랐을 것 같은데, 다르다, 우리 애들과 일반 애들과 다르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셨어요? 이제 일반이라고 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겠죠. 근데 그 친구들 만났을 때는 모든 대화가 시험 이야기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아이를 통해서 들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모든 게 시험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뭐 남자친구라든지 이성에 대한 관심, TV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이렇게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계속 어떤 자연과 함께 그리고 뭐 박물관을 가든지 미술관을 간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뭔가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실제로 필요한 것들 어떠면은 뭐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비즈를 만든다든지 뭔가 취미 활동과 그러한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다 보니까 관심사가 달라서 목표가 다르니까 일단은 대학 입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유로움 또 어떤 삶의 태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셨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홈스쿨링을 좀 하다가 독일에 또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갔을까요? 네, 일단 뭐 모든 게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냥 여행 삼아 친척 집에 갔다 왔는데 자기는 미국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일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기는 학비도 없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독일의 교육을 듣게 되면서
독일을 그러니까 선택하게 되었고 일단 먼저 유럽이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 아이하고 잘 맞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은 혜택도 받았고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았습니다. 네. 좋은 경험을 그럼 세 자녀가 다 독일에? 네,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아이가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밑에 동생들도 다 네. 아이들이 되게 주도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독일에 가서도 뭐 여기서 막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뭔가 아르바이트도 네. 하고 네. 뭐 이렇게 많이 살았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먼저 학비가 없으니까 생활비는 드는데 너무 돈을 안 보내주면 또 너무 힘드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필요한 부분만큼은 보내줘요. 그래서 다른 어떤 유학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작게 보낸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카페에서 뭐 커피도 그렇지만 뭐 스프를 만드는 기계를 만져서 뭔가 스프를 만드는 거를 한다든지 나중에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스스로 독립할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기의 돈에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냥 즉흥적이고 뭐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지금 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살고 규모 있게 살고. 네, 제가 그 못해요. 저는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아이들이 적당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들은 위에서 하다 보니까 밑에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이가 좀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살고.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서도 부모님을 이렇게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네. 힘이 있었네요. 네네네. 아마 기대를 해도 엄마가 좀 잘 안 해준다고 생각했는지 일부러 희생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살아야 아이들도 기쁘게 집안도 평안하고 근데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가정에 미치는 어떤 그 평화로움은 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희생하고 나면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서바이벌하게 살아남기.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아이들 결과가 오지 않았나. 너무 매달리지 않고 엄마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아빠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게 또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더 이상 뭐 짜증을 부려도 이유가 없는 거죠. 엄마 아빠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리고 제가 못 해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오히려 기담아 들어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또 안을 내주고 그러면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의 엄마들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특별히 이제 뭐 홈스쿨링을 하는 엄마들도 계속 관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떼어놓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네. 이렇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앞서지는 않죠 절대로. 네. 결국 어떻게 밥 숟가락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자기 인생이에요. 그 아이들이 잘 돼야 본인이 잘 되는 물론 부모도 좋지만 너무 그 아이는 아이인 거고 나는 아이인 거고 아빠는 아빠인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그냥 다 지켜봐주고 아닌 이야기를 해도 말같이 말이 안 되라도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저는 실패를 할지라도 들어줘요. 해보라고. 그럼 딱 오죠. 그 다음에는 자기 잘못된 생각이었고 좀 일단 경험을 하고 나니까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을 하지 않고 엄마가 먼저 답을 주면은 괜히 그냥 기분 나빠하고 그냥 반항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먼저 아이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참 좋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전 분명히 아니라는 것. 그리고 뭐를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원을 해줬어요. 뭐를 배워보겠다. 옷을 만들어 입어보겠다. 네, 뭐
그런 여행을 하겠다. 예, 그러한 것들을 여행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부모가 너희들 물려줄 거 없다. 다 너희들에게 지혜와 예, 지식을 주겠다. 너희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교육에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주로 어디? 주로 뭐 저 오지의 나라죠. 어디에 많이 네, 나갔어요? 뭐 러시아 저 골짜기 아니면 또 몽골도 가고 어디 필리핀 가도 저 어디 섬 굉장히 근데 갔다 오면서 하는 애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다는 거죠. 못 살아도 그래 우리가 가가지고 뭔가 도와주러 갔다 아니면 우리는 너무 잘 산다 얘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네. 체험을 하고 와서. 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죠. 더 네. 많이 소유한 것보다는 네. 정말 그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더 네,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또 경험을 하고 어린 나이에 네, 아이들이. 저는 그걸 다 들었어요. 저는 경험하지 않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뭐 우리 한국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 간다든지 여행을 갈 때는 뭐 좋은 곳에 유럽을 간다든지 뭐 미국이나 네. 이런 선진국을 갔다 오는데 대표님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 네네. 보내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네.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들도 살아갈 때 뭔가 돈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뭔가 등등 있지만 이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부모가 보일 때 그건 따라해요. 애들은 무조건 부모를 따라해요. 그래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 대화하는 것도 듣고 있고 뭐를 선택하는 것도 듣고 있고 그럴 때 아이들은 그냥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님이나 이제 아이들의 아버님 같은 경우도 되게 가치와 목적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KM 무브먼트나 이런 장애인 무용단 네. 뭐 이런 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리드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삶을 또 자녀들이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죠? 네, 그 장애 친구들이 하는 그 몸짓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가치관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 다른 교육이 없고요. 일상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예, 그것이 다 보여지는 교육이다. 그게 다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태도예요. 예,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로서 예, 그 이중적이지 말아야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딱 못하는 것이고 너한테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것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 없어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서로 소통하는. 서로 소통하고 한 그냥 인간 대 인간 만난 것이지 이 아이들도 존재감을 제가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죠.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워서 되게 많이 뭐 TV 프로그램도 많고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 소통이 좀 네. 원활해 보여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를 너무 나의 자식, 나의 것, 너는 나 부모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키워주는데, 예, 그 마음부터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이 어떻게 그냥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인지 뭔가 강압적으로 그냥 호통치듯이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지만 핵심은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테크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은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네. 부모가 감정을 좀 다스리고 자녀와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대표님이 자녀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좀 여유를 가져주고 이런 것처럼 제가 보이는데 한국의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 입시 시스템에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들여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 요즘 드라마 한 번씩 네. 보면은 네. 제가 새로운 세계를 정말 신세계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가장 예민한 어떤 좀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그럴 뭔가 시기에 기만한 아이들 낳을 시기에 이 입시라는 이 공부에 이렇게 해서 보면 모든 게 다 탄들 시키죠. 아이들이 자기도 힘드니까 빨리 시간을 지나가라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부모에 대한 또 괜히 뭐 말이라든지 태도에서 그게 나올 것이고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세 자녀가 정말 각자의 길을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큰아이가 이제 의사가 됐고, 둘째 아이는 어머님 따라서 네. 무용을 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대학원 다닌다고 들었는데, 뭐 책에는 통역가라고 나왔던데, 각자가 자기 길을 되게 주체적으로 잘 찾아가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대표님의 삶을 통해서 자제분들을 네.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얘가 무엇에 관심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계속 저도 파악을 해요. 묻기도 하지만 그러면 약간 부모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강조되게 내비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좀 받아들여서 아 부모가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이 그게 아니라는 또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욕심이었구나. 내가 아이를 이렇게 원하는 뭔가 어디에 세팅을 해 놓고 싶은 표현 안 하지만 욕심을 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부모도 뒤로 물러나게 되는구나, 그러면 네. 또. 당연히 욕심 있죠. 좀 아쉽지만 너 원하는 대로 살면 살아라. 이제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부모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자녀한테 강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한 발 놀러서는 그런 좀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의 인생 그의 거니까. 네, 우리 대표님 그걸 네. 해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또 저도 생각하게 되고 또 배워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대표님의 삶도 살았잖아요. 네. 엄마로서의 삶과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위한 삶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맞추셨는지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예, 저는 제가 제 삶이 일단 어떻게 하면 제가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늘 고민이었죠. 근데 시대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우리 이제 뭐 80년도 후반에 애 놓고 뭔가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롤 모델도 찾지 없었고. 못했고 그리고 결혼하면 모든 걸 스탑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아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이들 낳았을 때 내가 계속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컨트롤하면서 그래서 밖에 나가더라도 체크해주고 또 그 아이들 그걸 하게끔 하는데 좀 못하면 또 너무 이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다려주고 그럼 그다음 이거 한번 예.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집이 엉망이었어요. 완전히 뭐 옷장에 있는 옷 이불장에 이불 다 내려와 있고 거기서 미끄럼 타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발로 이렇게 하러 들어갈 때 신문지로 뭐를 만들고 식탁 의자를 뒤집어서 뭐 기차 만들고 근데 그건 제가 포기했죠.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좀 이거는 힘들다. 그 시간도 없고 일단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그냥 제가 없는 대신에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뭔가 창의적으로 노는 것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그걸 뭔가를 하나 미션을 줬어요. 엄마가 들어오면 공연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비디오를 찍을게. 그러면 이 아이들은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럼 매일 저녁마다 공연을 한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패션쇼, 하루는 뭐 연극, 하루는 뭐 어떤 공연, 무용 이렇게 의상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주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 그것을 촬영 이게 이제 제가 했는데 그것을 제가 그 일상에서 그냥 늘 머릿속에 이제 스케줄을 짜고 이 아이들을 무엇을 경험하게 해줄까 그리고 뭐 안전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들과 연락은 늘 하지만 일단 제가 일을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했다.
좀 고민이 되셨을 텐데 또 자녀분들이 그럼 다 많은 부분 좀 이해해 준 부분이 네. 있겠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해요. 왜냐면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 엄마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대답해 주는 게 뭐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이겠죠. 자기 수준에서 굉장히 그것을 네 귀담아 들어주고 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일이고. 일이고 참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근데 그래서 보니까 둘째가 지금 네, 엄마랑 같이 네, 무용을 같이 하고 있죠. 계시. 네, 네, 하고 있죠. 네. 그 가치를 좀 같이 느꼈나 보다 그 딸이. 그렇죠. 네, 네. 알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고. 예. 그래서 그걸 아빠가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전공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서로 또 지금은 제가 오히려 도움도 많이 받죠. 네. 그렇죠. 지금 자녀들이 다 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이 받았던 엄마로부터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네. 어땠는지. 자기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요?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깊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갈 때 본인들도 비교를 하잖아요. 친구들과 그리고 같이 동년배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예. 그러면서 저보다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이미 그들도 자라면서 받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정보도 있기도 하고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아이들이 지금 교육시키는 거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탄사만 나와요. 손녀가 있으시구나. 지금. 네, 올해는 손녀가 둘이가 더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애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이 대표님이 우리 아이들을 딱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있는 좋은 장점, 그걸 만약에 자랑해주고 싶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밖을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섬겨요. 집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매일매일 그냥 친구 받고 힘든 친구들 와가지고 음식으로 되게 음식을 잘해요. 파티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또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엄마를 조금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엄마가 도와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엄마에게 또 도움을 청할 요청할 때이기 수가. 때문에 그래도 그 아이가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보고 배운 것들이 그냥 자녀들한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네, 삶이 그냥.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배우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자녀를 이제 다 키웠고 손주까지 이제 보고 이제 오랜 시간 오셨는데 대표님 생각하기에 교육이란 뭘까요? 교육이란 그냥 삶을 보여주는 게 저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육받은 부모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에 제일 있어서. 중요해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욕심을 내는 거는 절대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교육을 이제 젊은 엄마들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키우세요 한 한마디를 좀 한번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다 애들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줄까? 예. 그럼 너무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다양을 없애고 획일한 어떤 그걸 가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시면 안 돼요. 다 망해요.
아이들이 아이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라. 네. 그래서 그 더 잘하는 것을 음. 더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얘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관찰해 주는 거죠. 갖고 노는 걸부터 보면서. 네. 그래서 꼭 예술이 들어가야 돼요. 여유로움과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뒤집어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이러면서 좀 삶이 좀 더 확장되고 예, 이 아이가 잘 사는 행복하게 자기가 또 좋아하는 걸 예.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겠어요? 평생을 하더라도 저도 그래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예,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고생스럽다 막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고 예,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게 감정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 아이들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의사의 삶을 살겠다고 자기가 선택해서 네. 그쪽으로 가고 네. 그래도 존중해 주신 거고 네. 둘째는 또 이제 무용을 하겠다고 해서 네. 또 그냥 그렇고 네. 셋째는 또 엄청 언어적인 재능이 또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게 이 아이의 목표는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삶을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나눠줄 수 있을까를 이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그냥 있어요. 유전적으로도. 그래서 지금은 여행 갔어요. 방글라데시로. 네, 한 달간 파키스탄하고.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믿어주는 것 제가 그런 걸 좀 대표님한테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은 그 부부가 되게 세상을 도우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그냥 자녀들이 보고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